네, 이 이야기는 신범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북한 열병식 모습 리포트를 잠시 봤습니다만 이번 열병식 때 이 ICBM, SLBM 공개를 했잖아요. 새로운 걸로요. 이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성능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일단 사실은 미사일의 성능은 시험 발사를 확인해 봐야지 아는 거지만 네네. 겉모양으로 드러나서는 상당히 과거 화성 15형이라고 하죠.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했던 것보다는 네. 업그레이드 됐다. 그것은 일단 크기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이 강해졌다는 거고 네. 더 무거운 거를 갖다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형태, 탄두 형태를 보면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다탄두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따라서 다음 만약에 이걸 화성 16형이라고 아마 이름을 붙일 것 같은데 네. 그 시험 발사가 있게 되면은 그 시험 발사에서 재진입이 탄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미사일 방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성능이 개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ICBM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건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 안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불가처환했다 이런 반응 전해지고 있어요. 도대체 김 위원장 무슨 의도일까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예. 왜냐면은 늘 홍보하는 것이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 하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 또 대형 ICBM이 이렇게 공개되면은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일부러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경로했다는 것도 직접 트위터에 올린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이 한 거일 뿐이고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사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의 체제 결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창건 75주년이라는 일종의 홍보 행사에서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해 그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물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뿐만 아니라 대남 타격용 무기들도 좀 공개가 돼서 이 부분은 저는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은 지난 5년간 엄청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 이번 열병식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그간 몇 차례 우리 합참의 보도로 인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연장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로만 접했는데 네. 이번에 실제 다 열병식에 공개됐죠. 가장 위협적인 순서대로 하면은 북한이 우리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스칸데르형이고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에이테킴스라고 해서 저거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것이 600mm 이제 다연장 방사포죠. 예. 결국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저 정도면 거의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정도라고 보는데 네. 그만큼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우리 군 당국이 긴장을 해야 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을 실컷 뽐내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또 이거더라고요. 우리의 군사력이 누구를 겨냥하게 되지 않을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나름대로 명분을 만드는 거죠. 예. 북한이 지금 늘상 하는 말이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한 것도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한 것도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명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저 김정은의 연설을 보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들을 위협할 때는 가장 강력한 결국 핵무기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위협적인 발언도 한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지금 책임 있는 핵 보유국 흉내를 내고 있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핵 보유국이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것이 예. 핵을 공격받기 전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 북한도 그거를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핵 보유를 굳히려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요 대남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남녀계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와 또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실컷 공개한 뒤에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사랑하는 압력동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최근 김정은의 연설이나 담화 같은 걸 보면요. 김정은은 주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전선동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남 메시지도 김정은은 좋은 방향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통 큰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북한의 이중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 네. 실질적인 행동은 사실 사랑하는 남녀 동포면은 그렇게 민간인 함부로 사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뭐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고 하면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공동조사에 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만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직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 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 사랑하는 남녀의 동포 이 얘기를 뭐 남북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복선이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공감하시나요? 그 말 자체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고 네네.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아마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활용해서 남북 대화를 좀 열어보겠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의 메시지, 최근 나오는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를 만들 것이고 네. 실질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메시지는 네. 외교적인 수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요. 아마 이런 모습은 잘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열병식에서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울먹이는 모습, 저것도 당연히 이제 사전에 다 연출이 계획이 된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중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는 모습들이 있어요. 손에는 굉장히 명품 시계를 또 차고 있었고, 저렇게 주민들을 향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무기가 공개될 때는 엄청나게 활짝 웃었다. 등등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 이모저모의 모습들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두 얼굴인 거죠. 네. 말로는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주민들을 동원하는 거는 네. 주민들을 사랑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 같은 것은 명품으로 뭐 이렇게 치장하고 또 군사 퍼레이드 같은 때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측면이에요. 저 연설에서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유엔 제재, 대북 제재가 얼마나 취약한가가 잘 나타나는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시계는 사치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근데 들어갔다는 것은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핵무기 개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유엔 제재상 불법이에요. 네. 그리고 재래식 무기조차도 외국으로부터 기술이 이전됐다면 그것도 제재 위반인 거예요.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저 한 화면에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맙다고 한 북한 주민들 수만 명이 모여서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한 연설에 두 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연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어요. 코로나를 사실상 극복한 것처럼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맙다. 네. 그런데 남북 관계를 갖다가 재개하는 시점은 방역 문제가 극복되면 코로나 문제가 극복되면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문제가 있다면 주민들을 저렇게 마스크도 없이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대로 문제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심범철 센터장님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과 모습들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근데 청와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남북관계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평화 이쪽을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대남 무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요. 예, 청와대의 성명에는 무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갖다가 뭐 우리 군도 대비하거나 분석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예. 남북 관계 측면에서는 주목을 한다 그런 네. 표현인데 저는 그 정도 접근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 대화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대화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 가지
가지 측면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정부가 하고 싶은 뭐 남북 교류라든가 인도적 협력 그 부분은 추진해 나가지만 그 전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피살, 사격으로 사살한 그런 행위는 네. 반드시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두 개를 함께 가져가야지 뭐 전자를 위해서 후자를 갖다가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화 자체에 임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부인하진 않겠지만 네. 그러한 대화가 우리 국민의 생명권 보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대화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이번 일에 대해서는 또 강경한 입장을 동시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여당에서는요, 의원들이 이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도 다시 강조하고 나섰어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당 출신이죠. 종전선언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 윤건영 의원 지금 꼭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이 대목에서 좀 종전선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대통령의 뜻을 읽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대한민국 혼자 종전선언해서 종전선언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3자 남북미가 함께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네, 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북한은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도 너무 맥락과 어긋나게 하다 보면 예.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이 무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북한 열병식 소식, 남북관계 상황까지 전망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